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의 라이딩 다이어리는 2024년 6월 3일 라이딩 영상입니다. 북한강 종주 코스를 라이딩 했고요. 라이딩 한 거리는 왕복이기 때문에 150.08km, 획득 고도는 695m, 자전거를 탄 시간은 6시간 24분입니다. 항상 국토종주길을 갈 때마다 어려운 점이 주차의 문제입니다. 좋은 주차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라이딩하는 중간에 전화라도 올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춘천에서 출발해서 다녀왔는데 춘천 고구마 야구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큰 길에서 이 야구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전 뒷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한전 뒷길에 들어가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주차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한전 직원분들이 임의로 주차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면 특별히 전화 올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라이딩을 했습니다. 물론 전화는 안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고프로 10을 사용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여전히 영상 촬영이 원활하지 않은 중에 그나마 살아있는 영상들 중심으로 북한강 종주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북한강 종주길은 대부분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길도 헷갈리지 않도록 잘 되어 있고 도로 상태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목적 도착지이자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강 종주의 마지막 코스는 밝은 광장인데 밝은 광장이 어디냐 하면 국토종주 할 때에 양수철교 밑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수철교 들어가기 전에 밝은 광장으로 빠져서 북한강 코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쯤 가야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수철교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조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양수철교를 왕복했었는데요. 여전히 그 길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만 내려가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론 양수철교가 굉장히 풍경이 독특하긴 하죠. 그리고 보급은 라이딩 코스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24 가평 자라점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자전거 코스 길에 딱 있어서 들리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앞에 테이블이랑 좌석 같은 것도 있어서 중간 기점에서 보급하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밝은 광장 가기 전 저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서 그 근처에 있는 CU에서 이제 점심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보급지가 한 2군데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보급을 하시면 충분히 부족하지 않는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강 코스는 초반에 강을 따라서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다 보니까 대부분 자연 경관은 굉장히 좋죠. 또 춘천에 잘 알려진 옛날 대학생들의 MT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강촌 지역도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옛날과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의 추억을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전거 종주 코스를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길 중에 시멘트 길이 있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힘들어요. 당연히 시멘트 길은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만큼 노면이 불안정하기도 하죠. 또 몸이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깨지지 않아도 시멘트길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여전히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북한강 길도 시멘트 길로 되어 있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좀 아스팔트를 제대로 깔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스팔트를 일반 도로 기준으로 깔게 되면 아마도 굉장히 오랜 동안 보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전거 도로 가운데 아스팔트가 있지만 아스팔트 밑으로 하는 기초 공사들이 좀 어설프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때로는 지반이 무너져 있거나 또 지반이 무너지는 것만큼 또 아스팔트가 통째로
부서지고 쪼개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새롭게 까는 아스팔트 자전거 길들은 좋은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길들도 요즘은 많이 새롭게 포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길을 갈 때마다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벌써 이런저런 잡설이 많았는데요. 사실 북한강 코스는 어려운 부분이 없고요. 대부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보다는 주변 풍경을 보면서 가는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앞바퀴가 펑크나는 장면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고프로 오류 때문에 영상이 촬영이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터널을 지나자마자 약 내리막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갈 때에 갑자기 빛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길이 보통은 밝은색 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돌이 있는 걸 미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밟게 되는데 정말 펑 하는 소리가 났었고, 또 순식간에 바퀴에 바람이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터지자마자 워낙 소리가 커가지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고요. 바로 이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잘 세워가지고 낙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터널 나오자마자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튜브 교체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TPU 라이드나우 튜브를 2개를 갖고 있었는데 두 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관의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2개 다 결국은 계속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주변에 자전거 샵 연락해서 출장 올 수 있냐 확인해서 자전거 샵에 출장을 통해서 튜브를 간신히 교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호회 분들이랑 갈 때 초보자가 계신데 하필 초보자의 바퀴가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튜브가 터졌는데 그때는 TPU가 아니라 일반적인 튜브를 갖고 갔었는데 그거는 너무 손쉽게 잘 교체를 했었는데 TPU 특성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TPU 혼자 교체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교체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여튼 교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 튜브를 갖고 다니는 게 보통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TPU를 또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갖고 다니는 무게도 줄이려고.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무게 줄이려고 TPU를 선택하는 게 맞는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라이딩은 잘 마쳤고요. 마지막에 또 강가 부분을 지날 때에 굉장히 강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라이딩은 잘 마쳤습니다. 항상 강 지역을 지나가면 어려운 게 강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잘 라이딩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